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논란이 아닙니다. 한 편의 영상이 어떻게 법원의 판단을 넘어 대중의 선택으로 폭발했는지 그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C1에 조용히 업로드된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방송 금지 결정을 받은 프로그램 불꽃야구 35화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세상에 공개조차 되지 말았어야 할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117만의 조회수를 돌파하며 한국 콘텐츠 업계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장시환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영상이 단순한 금지된 콘텐츠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콘텐츠인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 질문에 숫자로 답했습니다. 조회수 117만, 댓글 2만 개, 좋아요 21만 개. 이 수치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논란 소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한 유튜브 성공담이 아닙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법적으로 멈춰야 할 프로그램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JTBC는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이 프로그램이 자사의 예능 최강야구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를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불꽃야구는 즉각 방송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상황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스튜디오 C1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불꽃야구 34화를 공개했고 이어 22일에는 문제의 35화를 연이어 업로드합니다. 34화는 빠르게 삭제 조치를 당했지만 35화는 기묘하게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대중의 반응이 폭발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으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17만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게 표절이면 왜 원조는 재미없었냐 는 날 선 질문이 쏟아졌고 영상은 검색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전파해야 할 이야기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불꽃야구 35화는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장시환 감독은 침묵을 깹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번 판결로 상처받았을 시청자들과 제작진을 언급하며 공식적으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방송이 살아남든 사라지든 출연진과 스태프에게 약속한 출연료는 100% 지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이 싸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은카피 논란이 아니라 창작자 책임과 대중 선택의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 35화가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법원이 멈추라고 한 콘텐츠를 대중은 왜 이렇게까지 보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자랜섬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JTBC와 스튜디오 C1이 법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두고 충돌했는지 그리고 유사성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꽃야구 방송 금지 결정의 핵심은 감정이나 여론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법적 주장이 있었습니다. JTBC는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불꽃야구가 자사의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모방한 2차적 저작물이며 동시에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조와 구성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전면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비교했을 때 경기 구성 방식, 출연진 활용 구조, 연출 흐름에서 중대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방송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판결은 곧바로 콘텐츠 업계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야구 예능이라는 장르가 아니라 포맷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였습니다. 즉, 야구를 다룬 예능이라는 공통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흐름으로 서사를 만들며 시청자의 감정을 어디서 끌어올리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매우 모호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JTBC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은퇴 선수 중심의 팀 구성, 경기 중심의 서사, 감독과 선수 간의 갈등과 성장 구조, 그리고 이를 감정적으로 편집하는 방식이 기존 프로그램과 지나치게 여기에 더해 일부 출연진의 과거 이력과 방송 이미지까지 함께 언급되며 시청자가 두 프로그램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C1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꽃 야구가 특정 프로그램을 베낀 것이 아니라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고유의 드라마를 다르게 해석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경기 중심, 과장 없는 연출, 예능적 장치를 최소화한 편집,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현실적인 서사를 강조한 점은 기존 방송 예능과 분명히 구분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법정 공방은 단순한 표절 여부를 넘어섭니다. 과연 포맷이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보호받아야 할 창작물이며 어디부터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국내 방송계에서는 그동안 포맷 보호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장르와 콘셉트는 공유화돼 세부 연출에서 차별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 관행의 정면으로 제동을 겁니다. 만약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야구 예능뿐 아니라 요리, 오디션, 여행, 관찰 예능까지 광범위한 장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불꽃야구 하나의 생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제작자는 이 판결을 두고 이제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보다 법률 검토가 먼저인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창작의 자유보다 안전한 복제가 선택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 결정은 유효했고 불꽃야구는 공식적으로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 시점부터 법정 밖에서는 전혀 다른 재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반응, 댓글과 공유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심판대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법정 밖 재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대중의 반응이 단순한 팬심을 넘어 어떤 힘을 가지기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밖 재판은 조용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속도로, 그리고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폭발했습니다. 불꽃야구 35화가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댓글 수는 수천 개를 넘어섰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2만 건에 도달합니다. 이 반응의 특징은 단순한 응원이나 감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댓글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억울하다, 끝까지 가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재미있는 예능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컨텐츠가 외부의 결정으로 사라지는 상황에 이때부터 불꽃야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택권에 대한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유입 경로였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럴 영상은 검색이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확산됩니다. 그러나 불꽃야구 35화의 경우 유입의 대부분이 공유 링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퍼나르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SNS에서도 반응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 하나가 기폭제가 됩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창작할 수 없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만 번 공유되었고 이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까지 불꽃야구 지지 발언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내용보다 왜 이 프로그램이 멈춰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팬층의 구성입니다. 기존 야구 팬뿐만 아니라 평소 예능에 큰 관심이 없던 시청자들까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이 특정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과 대중 사이의 힘의 균형 문제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결정한 결과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흐름은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조회수 117만 회, 좋아요 21만 개, 댓글 2만 건. 누군가는 이를 일시적인 논란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장시원 감독은 이 숫자들을 법정 밖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판결문 대신 수치가 있고 증언 대신 댓글이 존재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판사도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시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이 콘텐츠를 원한다. 그리고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집단적 의사표현은 점점 더 조직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스튜디오 C1은 이 반응을 단순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상 통계를 분석하며 어느 시간대에 공유가 폭증했는지, 어떤 문장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공유가 집중된 시점은 12월 22일 밤 11시 43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확산 속도는 눈에 띄게 가팔라집니다. 이제 불꽃 야구를 둘러싼 싸움은 명확해졌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유사성과 포맷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법정 밖에서는 공감과 선택을 두고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재판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규정과 선례를 따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감정과 경험을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거대한 여론의 파도가 어떻게 실제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장시원 감독이 이 흐름을 어떤 전략으로 법정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확인한 뒤 장시원 감독과 스튜디오 C1은 감정에만 기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형성된 지지를 다시 법정 안으로 가져오는 전략이었습니다. 즉, 동정이나 호소가 아니라 구조와 증거로 싸우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항소 준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차별점이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불꽃 야구와 최강 야구를 나란히 놓고 구성과 연출, 촬영 방식, 편집 흐름, 음악 사용, 서사 구조를 항목별로 분해한 비교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세부 단위로 쪼개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단순한 주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불꽃 야구는 경기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했고 특정 캐릭터를 부각시키기보다 팀 전체의 흐름을 기록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카메라 워크 역시 관찰자 시점에 가깝게 설계되었고 감정을 유도하는 자막과 효과음 사용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는 예능적 연출보다 스포츠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출연진 계약 구조였습니다. JTBC 측은 출연진의 이미지 연속성과 시청자 혼동 가능성을 문제 삼았지만 스튜디오 C1은 모든 출연진이 JTBC와 무관한 독립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획 시점에 대한 증거도 준비되었습니다. 불꽃 야구의 초기 기획서, 회의 기록, 촬영 테스트 영상, 콘셉트 초안은 모두 2023년부터 별도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특정 프로그램의 성공 이후 급조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독립기획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과연 유사성이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스포츠를 다루는 예능에서 경기, 감독, 갈등이라는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장르의 공통 언어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본 구조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면 이후 어떤 창작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방송 포맷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업계에 경고를 준 사례라고 봅니다. 이처럼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단순한 재심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다시 묻는 무대가 됩니다. 장시원 감독은 이 싸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규정합니다. 그는 불꽃 야구가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어떤 조건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다시 한번 대중의 공감을 자극했고 법정 밖 재판과 법정 안 재판의 간극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닙니다. 스튜디오 C1은 패소를 전제로 한 타협이 아니라 판을 다시 짜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이후 업계 전체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사건이 실제로 플랫폼, 광고주, 그리고 다른 제작사들의 판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불꽃야구 사태가 산업 전반에 던진 충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 사태의 파장은 제작진과 법정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쪽은 플랫폼과 광고주였습니다. 방송 금지 결정 직후 다수의 협찬과 제휴 논의는 즉각 보류되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불확실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5화의 폭발적 반응 이후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플랫폼 내부에서는 숫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의 절대값보다 더 주목된 것은 유입 구조였습니다. 검색이 아닌 공유 중심의 확산,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급증, 그리고 반복 시청 비율의 상승은 일반적인 논란 영상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이는 단발성 관심이 아니라 콘텐츠 자체에 대한 자발적 지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변화는 내부 회의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스트리밍 플랫폼 관계자는 불꽃야구가 법적으로는 불확실하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이미 검증된 IP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대중이 선택했다는 상징성은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상업적 판단에 강한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중단되었던 논의가 재개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광고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노출 중단을 유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불꽃야구와 연관된 공식 상품과 MD 판매량이 급증했고 팬 커뮤니티의 활동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브랜드 입장에서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강력한 팬 기반을 가진 콘텐츠로 다시 평가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전반에 퍼진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법적 분쟁 중인 콘텐츠와 손을 잡는 것이 과연 패배인가 아니면 선제적 선택인가? 특히 독립 제작사들은 이번 사건을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장르와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들이 언제든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불꽃야구 사태는 일종의 기준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과 시장의 판단이 엇갈릴 때 플랫폼과 자본은 어디에 무게를 두는가에 대한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명확한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대중의 선택이 산업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시원 감독이 말한 법정 박제판은 이 지점에서 현실이 됩니다. 댓글과 공유, 시청 데이터는 단순한 반응을 넘어 의사표시로 기능하기 시작했고 그 의사는 실제 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장은 다른 언어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항소심과 이후의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법원의 결론이 대중의 선택과 끝내 어긋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함께 불꽃야구 사건이 남길 수 있는 장기적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불꽃야구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단순히 승패가 아닙니다. 법의 판단과 대중의 선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그 간극은 어떻게 메워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한 프로그램의 운명을 넘어 앞으로의 콘텐츠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1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포맷 보호라는 대의가 명확하고 선례를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항소심이 보다 장르적 공통 요소와 창작적 개성의 경계를 다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야구가 가진 특수성은 다시 주목받습니다. 대형 방송사나 플랫폼의 지원 없이 시작된 프로젝트, 독립계약 구조, 그리고 유튜브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형성된 강력한 지지층. 이는 기존 방송 문법과는 다른 생존 방식이었고 바로 그 점이 이번 사건을 더욱 상징적으로 만듭니다. 만약 법원이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면 불꽃야구는 법적으로는 멈춘 콘텐츠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서는 다른 결말이 가능합니다. 이미 형성된 팬덤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데이터로 입증된 수요는
다른 형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형식이 바뀌거나 플랫폼이 달라지거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진다면 그 파장은 더욱 큽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포맷과 창작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등장할 수많은 제작자들은 이 판결을 기준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독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틀 안에 머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결국 불꽃야구 사건은 하나의 시험대였습니다. 플랫폼, 제작자, 그리고 시청자가 각각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직 최종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중의 선택이 더 이상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시원 감독이 남긴 말처럼 어둠이 가장 짙을 때 해는 떠오르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불꽃야구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이 사건은 이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작은 여전히 위험하고 그 위험은 언제든 제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창작을 지켜보는 수많은 선택들이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증명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이든 불꽃야구는 이미 하나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법정안과 그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드문 사례로